이런 얘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 여의도의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좀 관련된 이제 증권 관련된 좀 이름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나 태연하게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중국, 유럽 합친 시장보다 더 크고 그 시장이 90%를 우리가 먹게 된다고 하면 돈 벌어 가시라고 이제 늘려져 있는 사실 그런 거죠. 네,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워낙 또 최근에 또 여기저기 채널에 나와주시면서 예.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어필하고 계신데 예. 그래도 약간 뭐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운용사 뭐 운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그 첫 직장이 이제 그 대한투자신탁, 지금은 이제 하나증권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그쪽 제가 출신이고요. 95년에 입사를 해서 2008년까지는 제가 이제 하나증권에 다녔었고 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예. 99년 뭐 2000년 이때 이제 인터넷 붐이 한창 불 시절에 그때 네. 제가 애널리스트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각 증권사나 이제 대형 기관들이 벤처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비상장 붐이 불어갖고 그래서 그 벤처 투자팀에서 제가 이제 그 분석하는 역할 했었고 그다음에 뭐 펀드 매니저 역할도 제가 했었고 이제 사실은 저 커리어는 이제 여의도 쪽 뭐 분석이나 이제 운용 이런 쪽이 사실 훨씬 더 많고요. 저희 이제 이 금양에 합류하게 된 거는 이제 이 금양 그 유광 회장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올해 초부터 이제 그 IR을 좀 부탁을 하셔갖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합류해서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저희 금양이라는 회사를 IR을 하기 앞서갖고 이게 이제 결국은 K 배터리 산업이라는 이제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 일반 이제 대중들이 뭐 최근에 저 주식 쪽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관심은 되게 많으신데 네. 실제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여의도에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 현업에서 봐서는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사실 이제 많이 좀 떠돌아다니고 있어갖고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만들면은 이제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CATL 하고 있는 뭐 LFP가 우리 한국의 NCM보다 훨씬 기술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얘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제 완전 그 기본이 없는 얘기인데 예,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여의도의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좀 관련된 이제 증권 관련된 좀 이름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나 태연하게 이제 하고 다니시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좀 그런 거 제대로 된 모습을 좀 알리려고 많이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열심히 하신 덕분인데 일단 금양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추천을 사라는 뭐 그런 말은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말씀이시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대선배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1990년대부터 애널리스트를 하신 그런 대선배님 모시고 정말 제대로 된 2차 전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올해 상반기 이게 그 특정 사이트에서 SNE 리서치라는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그 뭐 월마다 그렇게 2차 전지 점유율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25.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9% 대비 축소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약간 좀 중국에 뒤처지지 않을런지 좀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기 중국 착시 효과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국이 현재 그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올해 한 상반기 기준에서는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팔린 것 중에서 한 60%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팔렸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알려졌지만 그 한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한국의 메이커들이 중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중국 현지에서 만든 거니까 중국산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안 줘요. 그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안에서 만든 거면은 줘야 주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IR 법안 관련해갖고 현대차가 이제 보조금을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그건 보조금 지급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차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난징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쓰는데 보조금을 안 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당하게 경쟁을 해서 중국 시장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좀 착시 효과 같은 현상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60% 다 먹어버리면 60% 먹고 거기에 CATL이 한 50%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50% 하면은 일단 30%는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SNE 그 리서치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뭐 사실이긴 한데 사실은 좀 이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좀 그런 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자 그 PPT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이제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고요. 진짜 이제 경쟁력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걸 네.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올해 31.1%, 그거에 비해서 이제 CATL은 19.6%니까 이제 한 12% 정도 여전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앞서고는 있고, 다만 이제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CATL이 8.9에서 19.6으로 네. 엄청나게 많이 크게 성장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좀 한번 좀 디테일하게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사실은 상당수가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CATL의 배터리. 그게 많이 차지합니다. 약간 테슬라의 저가 모델? 스탠다드 모델. 예. 그게 이제 작년에 9월인가? 그때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스탠다드 모델에는 이제 LFP 배터리를 쓰겠다 해서 이제 또 국내 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한번 이제 크게 한번 빠졌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예, 그거입니다. 그거에서 이제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부하고 좀 긴밀하게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는 게 이제 지금 미국 그 증시에서도 여러 번 자주 얘기가 나오는 이제 좀 그런 형태고,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판매량도 지금 현재는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서 CATL의 LFP 배터리를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 그 스탠다드 모델에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 미국 판매량 중에서 한 12에서 한 13% 정도가 돼요. 되게 많이 예, 되게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전체 전기차 중에서 한 70% 정도가 테슬라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CATL이 8.9에서 19.6으로 크게 늘어난 걸로 지금 나타난 거고, 이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조금 얘기는 좀 또 다르다. 이제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무의미해진 게, 사실은 그 미국이 요번에 발표한 IRA 법안. 예. 그것 때문에 그 이후 이제 미국 시장에는 이제 아예 CATL 쪽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갖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가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CATL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조급 지급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올해 늘어났던 부분, 이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LFP 배터리를 채용한 이유가 이게 값이 싸기 때문에. 아닙니다. 싸지 않습니다. 예, LFP 그래요? 싸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자료 제가 말씀드리도록. 제가 당황했어요. 되게 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확실히 이게 보조급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사실 그걸 넣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방금 이것도 좀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테슬라가 스탠다드 모델, 그 다음에 롱레인지 모델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두 종류를 파는데, 롱레인지 모델은 지금 배터리가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하고 있는 NCA 배터리가 들어가요. 예. 그거하고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팔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선택은 이제 그 스탠다드 모델 LFP 들어간 거는 12에서 13%밖에 이제 선택을 안 하고, 나머지 88에서 87%, 88%는 이제 우리도 하고 있는 3원계를 선택을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 정부의 그 요구를 들어갖고 LFP 배터리를 자기들이 탑재해서 팔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이제 LFP는 잘 선택을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알겠습니다. 뭐 일단 중국의 그런 배터리 업체들, CATL이나 그런 업체들이 사실상 이렇게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캡티브 마켓, 중국 내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중국
전기차 신차 판매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20%를 넘어서 거의 뭐 30%에 다다르고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예.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이 IRA 법안으로 확실히 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큰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이제 2번 한번 보시면,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미국이 중국하고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퀘스천 마크인 게 예.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연간 한 2천만 대가 조금 넘고 예. 미국은 2천만 대가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유럽이 한 1,000만 대 조금 넘고. 그래서 사실 중국이랑 유럽을 합치면 판매량 관점에서 미국의 거의 한 3배 정도 될 텐데. 3배까지는 아니고 한 2배 가까이 될 텐데. 근데도 왜 미국이 더 크죠? 그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어바웃하게 전 세계 이제 자동차 시장 규모를 한 1억 대 정도 규모로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2,500만 대, 미국이 2,000만 대, 유럽이 한 1,500만 대 시장 정도로 보통 봐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충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이 배터리는 차 한 대당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 셀링 모델이 이제 GM의 홍강 미니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이제 배터리가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9.8kWh가 들어가요. 9.8이요? 예, 9.8이요. 그걸로 한 100km도 못 갈 것 같아요. 100km 못 갑니다. 100km 못 갑니다. 왜 그게 48km? 이제 중국이 사실은 연안에 이제 상해나 이런 데 이제 부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아직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니까, 그런 이제 저가 차량들을 좀 선호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이 주행거리를 많이 가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차가 너무 무거워져서 차체에 이제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못 싣거든요. 이제 용량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배터리 이 거리가 좀 줄어드는 이제 좀 그런 면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3번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보시면 22년 5월까지 미국 자동차 판매량 탑 11을 보시면 이제 1등이 포드 F 시리즈 픽업 트럭이고 2등이 GM 세보레 실버라도 픽업 트럭이고 3등이 스텔란티스의 램 픽업 트럭이고 다 픽업 트럭이에요. 1, 2, 3등이.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모델이 그 아래쪽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많이 타는 세단에 비해 갖고 거의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많이 팔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이제 미국은 워낙 이제 대륙이 넓고 집집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사가지고 화물을 뒤에 이제 실어서 이제 운송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 되게 이제 많이 쓰이고, 근데 그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짐을 실어야 되니까 이게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엔솔에서 지금 납품할 예정으로 있는 이제 GM 세보레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0kWh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우림 홍강 미니 같은 거 비해서 이제 똑같은 차 한 대를 판다고 했을 때 미국 쪽에서는 이제 20개를 판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20개요? 이제 그래서 20배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 크기를 다시 한번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뒤에 오른쪽에 이제 그 배터리 용량 지금 채용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쭉 적어 놨는데 135, 200kWh, 75, 200 하여튼 미국 애들이 주로 큰 차를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업 트럭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되게 이제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이제 한번 비교해서 중국을 한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1등이 아까 말씀드린 홍강 미니 9.3kWh가 들어가고 2등이 BYD의 모델인데 이게 이제 진이라는 모델입니다. BYD는 이제 그 내수용 파는 거는 진, 한, 당 이런 이제 옛날에 고대 왕조 이름 쓰는 이제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동물 이름 쓰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여기 이제 진은 이제 그런 왕조 시리즈고, 이 2등 진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용량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차가 적은 차라서 아마 30이나 40 정도 아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BYD가 하고 있는 한이라는 모델이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모델인데 이게 이제 테슬라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BYD에서 이게 이제 한 77kWh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YD의 해돈이라고 바다사자, 이게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예, 돌고래고 이게 30.7kW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 저기 마크가 잘못 나와 있는데 5등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55kWh인데 요게 이제 잠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72.5kWh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는 55kWh인 이유가 이거는 저기 CATL의 LFP 각형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LFP를 쓰게 되면은 이거를 72kWh 넣었을 때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차체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줄여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해외나 이런 쪽에 와서 아까 이제 미국에서 차가 잘 안 팔린다고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이런 거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뭐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유럽 쪽을 보시면 유럽 쪽이 이제 제일 많이 팔린 게 테슬라 모델 3가 72.5kWh.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모델 3인데 이게 이제 NCM 계열로 들어갔을 때는 72.5kWh 용량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LFP 들어갔을 때는 55kWh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폭스바겐 ID3가 62, 르노 조에가 54.5, 폭스바겐 ID4가 77, 기아 니로가 64.8 뭐 이 정도인데, 네. 그래서 유럽도 보면은 이제 중국보다는 크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차들이 작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좀 적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아마 요거는 제가 대략 어바웃하게 한번 계산해 본 건데. 아마 이제 대당 한 120kWh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이제 2천만 대를 곱하면은 2.4TWh 정도 이제 규모가 시장이 되는 거고요. 중국은 이제 40kWh 정도로 해서 2,500만 대 하면은 1TWh가 되고, 유럽은 한 60kWh 정도 해서 1,500만 대 곱하면은 0.9TWh가 되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 하나를 먹으면 중국, 유럽 두 개를 다 먹은 것보다 더 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근데 이제 이게 IRA 법안 때문에 이 미국을 먹을 수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 예, 파나소닉. 근데 이제 파나소닉은 지금 기술력이 이제 최근에 좀 우리한테 좀 뒤처지기 시작해 갖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캐파 규모로 보면은 이제 파나소닉이 한 10%, 우리가 한 90% 먹는 이제 9대1의 이제 비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할 텐데, 이 시장이 중국, 유럽 합친 시장보다 더 크고 그 시장이 90%를 우리가 먹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점유율에서 CATL이 앞서고 있는 이거는 곧 역전되지 않겠나. 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이제 LG가 다시 선두로 치고 나갈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워서 그동안 잘 나갔던 2차 전지 주식들도 다시 곤두박질 친 상황인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진짜 좀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돈 벌어 가라고 이제 좀 돈 벌어 가시라고 이제 늘려져 있는 사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